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여러분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15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내용을 한번 다루었는데요. 이미 업그레이드 된 내용도 있고 앞으로 변경되는 내용도 다 적용시켜서 최신 내용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루하지 않도록 꿀팁도 하나씩 준비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으시기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꾹 한 번만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올해는 1959년생 그리고 내년에는 만 65세가 되는 1960년생이 드디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2027년부터는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높인다는 좋은 소식도 있으니까 오늘 내용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내가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고 못 받는 이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근로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가장 많이 해주므로 기초연금에서는 아주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300만원이 있다면 이 300만원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로소득 300만원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2024년 기준으로 무조건 110만원을 공제해주고 여기에다가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300만원에다가 110만원을 빼면 190만원이잖아요. 190만원에서 30%인 57만원을 또 빼면 소득인정액은 133만원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재산이 좀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올해는 110만 4,320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111만 2,300원으로 인상되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근로소득이 공제를 제일 많이 해주므로 가장 유리하고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 가장 불리한데요. 기본공제가 전혀 없고 100%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소득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초연금은 자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자녀와 같이 살던 따로 살던 자녀의 재산이 많던 적던 자녀가 용돈을 많이 주던 적게 주던 기초연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의 주택인 가구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해서 금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소득 인정액이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무료 임차소득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자녀 소유의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면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시가표준액 6억 원이면 39만 원 정도, 8억 원이면 52만 원, 10억 원이면 65만 원, 15억이면 97만 5천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 번째, 고급 자동차, 고급 회원권 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P값이라고 하는데요. P값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와 골프, 승마, 콘도 등의 회원권의 소유를 뜻합니다. 이러한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설사 소득이나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외로 고급 차량 중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압류 차량 같은 경우는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연 4%를 적용해서 계산해 줍니다. 여기에서 10년의 기준은요,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요. 고급 자동차의 기준인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에는 취등록세는 차량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렌터카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차량 가액이나 월 납입액과는 상관이 없고요. 보증금만 일반 재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한 대에 한해서는 장애 등급과는 상관없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중 국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5번째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라도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이 넘어가면 그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다시 국내로 돌아오시면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의외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가 매년 20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일부 내 재산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서 아예 신청하지 않는 사람을 빼더라도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혹시 안내문이 오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뿐만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등의 다른 보조금들도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생일의 전달부터 가능하고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늦은 만큼 기초연금을 덜 받습니다. 만약 5개월 늦게 신청하면 5개월치 손해본다는 얘기이고요.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24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7번째, 이번에는 어이없게 신청 안 해서 못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서 아파트가 2-3채 있거나 그 밖에 재산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인데요. 본인의 재산이 이 정도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인정액 등을 계산해 보면 의외로 재산이 많은데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 인정액이 상승하므로 재산이 웬만큼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시가가 아니라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고요. 시가 표준액은 시가의 60%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도시별로 기본 공제액도 있으므로 본인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8번째, 금융재산이 많아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재산에는 현금 및 유가증권, 예금, 적금, 보험 등인데요. 금융재산은 기본재산 2천만 원을 먼저 빼주고요. 나머지 금융재산에 관련해서는 재산환산율을 4%로 적용해 줍니다. 만약 금융재산이 5억 원이 있다면 먼저 2천만 원을 공제해주면 4억 8천만 원이고요. 여기에다가 4%를 적용해주면 1920만 원인데요. 12개월로 또 나누어주면 재산 환산율은 160만 원입니다. 올해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은 340만 8천 원이므로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